안녕하세요. 오직입니다. 실전 문법 시제 강의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목차에서 보듯 총 12편과 추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영상은 세 번째 편입니다. 인트로 편에서 안내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문장 자체로 단어에 접근하라는 것, 발음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도 같이 신경 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수십 년간의 여러 자료를 연구하여 만든 수업 자료이니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와 먼저 접촉하신 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셔야 함도 강조합니다. 수업 자료는 연습 문제 포함 총 54페이지이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 후 시청할 것을 권하며 프린트가 힘들면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여 시청해도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 없이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할 현재 시제의 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미래 시제의 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스케줄상 이미 예정된 일일 경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합니다. 즉, 타임 컨티뉴엄상 미래 위치에 표시될 일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현재 시제로 표시됩니다. 그 특정 조건의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왕래 발착 동사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동사들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등 교통기관의 스케줄표의 시각에 따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상기하면 쉽고 따라서 그 스케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 meet, 즉 만나다 라는 동사도 이 왕래 발착 동사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왕래 발착 동사라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미래 시제를 대용하지는 않으며 보통 미래를 표시하는 타임마커와 함께 사용됩니다. 고대 영어부터 쓰던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또 아주 먼 미래가 아닌 비교적 가까운 미래를 특히 구체화된 시간표상의 일정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기차가 7시에 출발한다. 그러니 서둘러야겠다. 이 경우 7시에 출발할 것이다. 라고 써도 무방하나 문맥상 7시는 미래의 일이기에 현재 시제를 써도 소통에 무리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한다. 그래서 기분 좋다. 마찬가지죠. 투모로우라는 타임마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 시제를 안 쓰고 현재 시제를 써도 소통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여행에서 돌아온다. 그러니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하루 쉴 수 있다. 우리 크루즈는 오늘 오후에 제주를 향해 출항한다. 그래서 모두들 기분 좋다.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새 매니저와 미팅한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그 여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기차 타고 보스턴에 간다. 취업 면접을 위해. 위 모든 예문을 잘 보면 밑줄 친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빨간색의 타임마커와 함께 사용되었고 둘째,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어도 다른 언어와는 달리 영어와 마찬가지로 왕래 발착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예문을 번역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 읽어볼 텐데 발음과 강세, 억양, 그리고 시제 사용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The train leaves at 7 o'clock, so we need to hurry. I'm glad that my parents arrive in Seoul tomorrow morning. We return from our trip this Saturday evening, so we'll have Sunday to rest before work starts again. Our cruise sails for Jeju Island this evening, and everyone is excited. We meet the new manager at 10 a.m. tomorrow to discuss the project details. She rides the train to Boston this Friday for a job interview. 왕래 발착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즉,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미래 시제를 쓴다고 해서 문법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법 교재에서 현재 시제가 필수사항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빨리 수정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 파랑색 밑줄 친 곳의 동사는 같은 왕래 발착 동사이지만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시제를 표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만 오답률도 높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무척이나 괴롭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간 또는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아마 이해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면 굳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타임 컨티뉴엄에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있고 접속사라는 연결 장치를 통해 또 하나의 문장이 결합이 된 경우 앞에 문장을 주절, 뒤에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앞에 문장의 시제가 미래일 경우 또 뒤에 문장의 시제도 미래일 경우 즉 종속절의 시제가 미래일 경우 상황에 따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문법 사항을 최소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려우니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종속절에는 크게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우선 부사절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사용된 접속사가 반드시 시간 또는 조건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위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기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종속절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부사절인지 여부는 구별이 매우 쉽습니다. 부사절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대부분 주절과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종속절 뒤에 반드시 코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예문에서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접속사인 before를 사용한 종속절을 주절 앞으로 옮겨도 의미는 같습니다. 주절은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썼지만 종속절에서 미래의 일에 대해 현재 시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나가지 않겠다. 이 예문에서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 if를 사용한 종속절을 주절 앞으로 옮겨도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역시 주절은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썼지만 종속절에서 미래의 일에 대해 현재 시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접속사가 붙은 문장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할 경우 그리고 그 문장이 시간이나 조건을 표현할 경우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똑같이 if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주절 앞으로 이동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사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체크리스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사절의 이동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Before work starts again, we will have Sunday to rest. If it rains tomorrow, we won't go outside. We're not sure if it will rain tomorrow.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낼 경우 이미 그 접속사 자체만으로도 미래의 일임을 내포하기 때문에 굳이 미래 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종속절은 말 그대로 주절의 동작이나 상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절에서 이미 미래 시제가 표시되어 있고 따라서 시간 관계나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에서 이미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 이미 결정된 미래 상황처럼 표현함으로써 의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 시간 표현이 중복되고 복잡합니다. 이를 언어학에서는 언어학적 절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학적 절약 현상은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입니다. 즉, 많은 언어에서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이 문장에서 한국어에서도 집에 도착할 거면 이라고 하지 않고 도착하면 이라고 합니다. 문맥상 이미 미래의 일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들게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나 조건을 표시하는 거의 모든 접속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접속사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교재 7페이지에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놓았지만 접속사를 하나씩 설명한 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그 표를 보며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볼 모든 예문은 미래의 사건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역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이동이 가능한 부사절. 둘째, 시간이나 조건의 뜻 전달. 셋째, 위 두 조건이 다 충족될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한 부사절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녀는 내년에 학위를 마치면 이미 일자리를 제안한 한 국제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되는 부사절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에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지만 종속절에서는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다릅니다. 아무도 새 CEO가 회사에 대한 그녀의 계획을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 여기도 똑같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긴 하지만 그 위치를 바꾸면 새 CEO가 그녀의 계획을 발표할 때 아무도 모른다. 뜻이 이상해집니다. 즉, 부사절이 아니기에 원래대로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부사절의 이동과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When she finishes her degree next year, she will start working at an international company that has already offered her a position. Nobody knows when the new CEO will announce her plans for the company. 다음 접속사 보겠습니다. 내년 여름 파리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놓치는 덜 알려진 박물관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뒤로 옮겨도 뜻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에는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 접속사의 의미의 특성상 현재 진행 시제를 썼을 뿐입니다. 다음 예문은 어떨까요?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 뜻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네가 다음 주 일하는 동안 나는 휴가 중일 것이다. 또는 비록 너는 다음 주에 일하지만 나는 휴가 중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종속절의 위치를 바꿔도 두 가지 뜻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두 번째 뜻, 즉 while이 비록 뭐뭐 하면 이런 뜻이라면 종속절에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두 번째,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 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사절의 이동과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You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visit some of the lesser-known museums that most tourists miss while you are staying in Paris next summer. While you'll be working next weekend, I'll be on vacation. I'll be on vacation, although you'll be working next weekend. 새 규정이 시행되자마자 다음 달에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제출해야 할 갱신된 보안 자격 증명을 인사부에 정리하면 새로운 규정이 다음 달에 시행되자마자 모든 직원들은 인사부에 갱신된 보안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As soon as 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으므로 첫째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 뭐뭐 하자마자 즉 시간 표시 접속사이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절에는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부사절의 이동과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As soon as the new regulations come into effect next month, all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submit updated security credentials to the HR department. 이 예문에서 더 모음원, 다음 예문에서의 더 미닛, 이 둘 모두 접속사이고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할도 부사절로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외국에서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진정한 모험이 시작될 때이다. 주절에 미래 시제, 종속절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핑크색 부분에서 when이 있는데 왜 미래 시제를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많이 이상하죠? 따라서 원래의 미래 시제를 그냥 써야 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The moment you step off the plane in a foreign country, you will realize that everything around you is new and unfamiliar, and that's when the real adventure will begin. The minute you step off the plane in a foreign country, you will realize that everything around you is new and unfamiliar, and that's when the real adventure will begin.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네가 해외로 이사 간 뒤에 내게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네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쁠 거야. Every time. 이 접속사의 뜻은 뭐뭐 할 때마다로 whenever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절에는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핑크색 부분은 왜 현재 시제일까요? 역시 after라는 시간 표시 접속사가 사용되었고 그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사절의 이동과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Every time you call me after you move abroad, I will be happy to hear your stories about your new life. 다음 예문입니다. 내년 봄에 공사가 끝난 후 시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열어 새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다. after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 문장은 어떨까요? 나는 네가 졸업한 그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 경우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시제를 그냥 유지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After the construction finishes next spring, the city will open the new park to the public with a special ceremony. I'm waiting for the day after which you will graduate. 당신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언제까지? 시스템 권한자가 부여할 때까지 너에게 권한을 다음 주 후반에. until이라는 시간 표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Until the system administrator grants you permission later next week, you will not be able to access the database. 다음 예문입니다. 당신이 과제를 끝내지 않으면 기한 전에 허가받지 못할 것이다. 조별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근데 그 조별 과제는 다음 주에 시작한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이 순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unless, 즉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 표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줄 친 곳은 왜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아까 설명했던 왕래 발착 동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며 start를 미래 시제로 표시해도 문법상 틀리지 않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Unless you finish your assignment before the deadline, you will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group project that starts next week.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든 하지 않든 동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력 목표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whether, 즉 하든 안 하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조건 표시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그 매니저는 모른다. 회의 전에 그 제안서가 수정될지 여부를. 위의 예문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했지만 이 문장의 위치를 바꿀 경우 그 제안서가 수정이 되든 안 되든 그 매니저는 모른다. 이렇게 뜻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가 도대체 뭘 모른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사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체크리스트의 첫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 시제를 유지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Whether you choose to move to a new city or not, your colleagues will respect your decision and continue to support you in your career goals. The manager doesn't know whether the proposal will be revised before the meeting.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어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당신이 완료하고 난 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그리고 설정을 한 후 당신의 공식 회사 이메일을 그러면 당신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내부 자원에 그리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팀의 화상 회의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몇몇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뜻만 안다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죠. 역시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 once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에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Once you complete the online orientation and set up your official company email, you will gain access to all the internal resources and be able to join your team's virtual meetings without any restrictions. 어려운 그리고 접속사처럼 생기지 않은 그러나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를 소개합니다. Provided that 이 접속사는 if와 그 뜻이 거의 유사하지만 좀 더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제출하면 모든 필요 서류를 내일까지 그러면 당신의 비자 신청은 그 처리가 시작될 것이고 어떠한 지체 없이 그리고 당신은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대로. if와 뜻의 차이가 거의 없고 역할도 같으므로 종속절의 위치를 바꿔도 되는 부사절입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Provided that you submit all the necessary documents by tomorrow, your visa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without any delay, and you will be able to travel as planned.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여행 동안 휴대폰을 계속 충전해 두기만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As long as 이 접속사는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조건 표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핑크색 부분이 왜 현재 시제인 것은 이제 알겠죠. 앞서 설명했듯 역시 그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As long as you keep your phone charged during the trip, you will be able to contact us whenever you need help. 다음 예문입니다. 우산 챙기세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요. 오늘 오후 늦게 비가 올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소나기 올 수도 있다 합니다. In case 또는 in case that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 표시 접속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전혀 없으므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In case it rains later this afternoon, take your umbrella, as the weather forecast says there will be showers. 다음 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제한된 일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정한다면 가족과 친구들은 모든 과정에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든 전환이 될 수 있지만 in the event that 이 접속사도 if와 뜻이 유사합니다. 다만 더 격식 있게 표현할 때 쓰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즉 부사절로 분류가 되며 따라서 주절의 미래 시제,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의 사용에 특히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that you decide to accept the job offer in another country, your family and friends will support you every step of the way, even though it may be a difficult transition at first.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시간 또는 조건 표시 접속사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when은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whenever, if, whether 이 접속사는 부사절과 명사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while 이 접속사는 부사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뜻이 두 가지이기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접속사는 오로지 부사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는 완료 시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나머지 시간이나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그 위치에 이동이 가능한 부사절이지만 세모로 표시한 접속사 4가지가 이끄는 종속절은 주절과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2가지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 while까지 총 5개의 접속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그만큼 시제의 사용에 혼동이 많다는 뜻이겠죠?
문법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잘 기억하면 문제 풀이도 응용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표에서 동그라미 표시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줄에 동그라미가 2개 이상 있거나 하나의 접속사가 2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회화에서도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현재 시제는 모든 시제를 대표하는 시제이고 가정법과 시제일치에서 맹활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제입니다. 따라서 복습을 충분히 하여 현재 시제에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 여기서 배운 현재 시제 포인트뿐만 아니라 어휘를 활용하여 스피킹과 라이팅 연습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로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복습을 위해 그 영상도 시청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좋은 듣기 연습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제 강의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